안녕하세요. 대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사회책 큰 2단원 경제에 대해 우리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큰 단원 중에 단원인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제목이 이겁니다.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현준이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간단히 생각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현준이네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건 뭐 옷이라던가 혹은 뭐 식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소비활동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핸드폰 요금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한다. 여기 중요한 뜻이 나왔는데 가계의 뜻은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는 예시들이 나오는데요. 자, 물건을 잘 팔아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해야지. 이거는 문구점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우리 학교 쪽으로 한다면 우리 학교 건너편에 문구점이 하나 있죠. 거기 사장님이랑 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여행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기 지금 가족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외식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고 월급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이 월급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 동안 받는 급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을 급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받으면 월급이고요. 1년을 기준으로 받으면 연봉이고, 네, 하루를 기준으로 받는다 그러면 1급, 일주 단위를 기준으로 받는다면 주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월급이 많고요. 혹은 연봉, 이렇게 많이 받아요. 네, 연봉도 1년간 얼마를 받는 건데 1년 동안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12달로 나눠서 주기도 합니다. 자, 가계는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1번, 그리고 2번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1번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번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3번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가계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있어야 여기에 사람들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물건과 서비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인데요. 물건은 말 그대로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여러분이 사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금제를 가입하잖아요. 요금제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얻는다. 근데 이윤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에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이런 것들을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게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 한 명 일하는 것들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여기서
한 명 한 명 한 명 일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회사를 다니신다면 거기서 그 회사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다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게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건 이 가게고요. 이건 물건을 파는 곳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 거, 이건 가게예요. 요거랑 요거랑 다릅니다. 그다음 가게는 생산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소득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를 간다거나 혹은 뭐 극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극장을 가는 것들은 서비스랑 연결이 되고요. 마트에 가서 음식물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여기 옷가게랑 문구점을 예로 들면요. 문구점은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팔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들은 어디서 만들어 오죠? 공장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또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뭐 재료를. 이 재료를 파는 곳이 파는 것이 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이 물건을 문구점으로 보내요. 문구점에서는 이것을 물건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문구점에서 파는 물체는 문구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든 것이지만,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공장은 한 번에 대량으로 생산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런 문구점을 이용.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첫 번째 소득을 얻고요. 그리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에 공급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사는 물건을 사는, 이 시장을 통해서 가게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윤을 얻습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게에서 기업에게 간단히 직접 살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직접 살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걸 대신 시장이라는 곳이 해주는 거예요. 시장인데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마트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서는 이 기업이 만든 공장에 일을 하러 갑니다.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를 돈으로 받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당연히 돈을 줘서 공장을 운영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죠. 그래서 만든 물건을 기업에서는 시장이나 마트에 갖다가 팝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리고 가게에서는 이런 마트에서 가서 물건을 사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돈을 만약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돈이나 이런 물건의 흐름을 나라가 다 통제해요. 나라가 완전 통제해서 사람들에게 배급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배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돈이라 이렇게 흐름이 이런 돈으로 많이 흘러가는 이런 사회를 자본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고, 이 자본주의 국가도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이 문제이기도 한데,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얻을 때는 손쉽게 얻지 않았어요. 이 경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하거나 해서 그냥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겠죠.